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민감국가가 뭐냐. 일단 미국이 민감국가로 분류한 나라는 중국, 대표적인 중국은 G2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적대 국가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나라죠. 그럼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 미국과 아주 사이가 나쁜 나라들, 그리고 미국이 그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동맹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불안정하다,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지 불이익을 줄지 모르는 나라다라고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요 항목을 가지고 민감국가로 분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 원래 그 사람들이 하던 행동은 그냥 내버리면 될 수가 있죠. 민간인이고 한데, 근데 이렇게 국가가 미국에게 민감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위험한 사태가 오기까지의 국가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끔 해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경찰 있죠. 그다음에 검찰 있죠. 이런 사람들, 아니면 군대 있죠. 군대 중에서도 기무사,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막으려고 우리가 대리로 세금을 내서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책임은 당연히 윤석열이한테 져야죠.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미국이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또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 주변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아주 저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기 세력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국민들이 깨달아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국론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 분열되는 내용은 뭐냐면, 정광훈을 위시한 이 종교, 개신교 세력들이 이 불안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네 사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익이 뭐냐? 정광훈이가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다단계 가입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회 참가자들에게 알뜰폰과 신용카드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단계 사업입니다. 파는 만큼 돌려주겠다고 꼬드기며 다단계 방식으로 영양제나 화장품 등을 팔고 결국 사람들을 얽히게 만들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전 목사의 가족이 맡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종교 교단 또는 단체에 완전히 복속시키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정신, 생활 양식, 그리고 돈, 어떤 이런 모든 부분을 내가 착취하고 싶다. 정광훈 목사가 신도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쇼핑몰, 알뜰폰, 신문 등 여러 사업은 모두 정광훈 목사의 아들과 딸이 맡고 있고, 수익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이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혼란한 틈을 타서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유튜브에서 민중들을 현혹하고 그 사람들에게 슈퍼챗을 받는다든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단죄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권력을 준 거죠. 그 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라이벌을 탄압하라고 준 게 아니죠. 작금의 상황들,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 헌법을 기본 질서로 하는데,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1조에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력자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대표자를 내세우기 때문에 대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리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대리로 선정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역으로 국민을 괴롭히거나 국민을 핍박하거나 하는 일에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과거의 모든 오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독재, 군주국가 모든 형태가 다 권력을 잡으면 독재를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질서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권력기관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또는 권력을 쥔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이 헌법 정신일 겁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에는 권력기관을 형성하고 있는 기관의 존립 근거라든가 구성 절차 그리고 합법적인 할 수 있는 활동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는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기재하고 있죠. 이번에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 절차적 하자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검찰이 무능이나 아니면 방조나 아니면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만약에 무능하다면 무능한 사람들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방조했거나 협조를 했다면 검찰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국민을 핍박하려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탄압하는 계엄을 발동했습니다. 포고문에 나와 있죠.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거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불행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그래서 장점이 뭐냐?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박정희 때도 있었고 전두환 때도 있었는데 전두환 시절에 이미 사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행정부가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국회를 억압 탄압하려고 탄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형벌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헌법을 배워야 되는 헌법을 강제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왜 법을 그렇게 소상히 알아야 됩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내란죄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시험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잘하라고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일을 하라고 시킨 하인들이 머슴들이 그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판사 얘기도 지금 여러 유튜브에서 여러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날로 할 것이냐 시간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뉴스 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알게 된 내용인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판사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검찰에서는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취소해버려서 석방해버렸어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이거는 지휘를 하면서 법원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게 지금 화살이 돌아가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법을 가지고 장난칩니까? 법원 좀 욕이라도 해야 살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 침체에 빠졌음에도 트럼프는 외국과의 관세 정쟁을 통해서 국가, 정부의 수입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 침체로 인해서 경제가 불안하고 시장 경제가 마비되는 것까지도 지금 감안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차에 우리나라는 지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단합된 힘을 보여야 이 트럼프 같은 세력들에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경제 10위의 우리나라 대국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미국이 조롱하고 다른 나라들이 경계하고 그래서 호시탐탐 투기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침입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권력자들이 그리고 소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서울대를 위시한 기득권 세력들, 우리나라의 국회 그리고 검사 카르텔, 법원 카르텔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구속 취소를 내린 판사 입장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궁금해서 또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혹시 이렇게 자기 한마디에 자기 결정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이런 거를 즐기는 거 아닙니까? 혹시 간음병 환자들 아닌가요? 심우정 검찰총장 어린 시절부터 심대평 씨가 그분 부친이거든요. 충남지사를 했죠. 충청도 공주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인 것이죠. 근데 좋습니다. 집안 좋은 데 태어나서 출발점이 다르고 한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체계에서 그걸 비판할 수는 없는데 혹시 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잘난 맛이 혹시 자기가 한 결정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것 이런 것을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윤석열이 같은 병 아닙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다? 그래서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력을 맡겼습니다. 국민 투표로 뽑은 거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몇몇인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원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죠. 그러나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오류는 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상위 계층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가지고 놀면서 그것을 가지고 쾌감을 느끼는 건 아닐까요? 그 결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6.25 전쟁, 6.25 동란 이후로 우리나라를 동맹국가로 칭하면서 러시아를 상대했고 지금은 중국을 상대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은 민감국가라고 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 주인이라는 건데 우리가 절대 기본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간접민주주의, 권력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법상식을 가진 입장에서는 그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협하는 내란죄를 저질렀으면 이거는 내란으로 규정해서 기간을 무슨 날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는 거 이런 일 없이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최소 무기징역을
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었던 체제를 이해한다면 법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그 자그마한 문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법의 정신을 따른다면 가장 해석할 때 법의 정신 아닙니까? 헌법 정신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정신이라는 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의 정신은 헌법이 명시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민이 권력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형사소송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대통령으로서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형사소송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제끼두자고요. 근데 국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명시된 겁니다. 헌법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일반 백성,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속을 취소한 검찰은 차후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수본에서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각 항소를 한다든가 반대 의견을 냈겠죠. 그러면 그 절차로 갔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그 특수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이 구속 취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윤석열을 석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심우정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 모두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규제 대상, 페널티를 먹어야 될 대상이 검찰 모두에 속한다고 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어떤 경로로든 이 검찰은 개혁해야 되고 이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차제에 검찰이 이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아예 헌법에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법원의 판단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행정부도 국가 권력이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지고 입법부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직접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죠. 시험 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이 끌어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지금 사법부의 일 아닙니까?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이죠. 잘못된 사법부 출신의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도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 국가인가를 알면서 그리고 그 허점이 많은 법의 핵심이 검사들과 판사들만 장악하면 그들이 나에게 유리한 판단만 해준다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도 자기는 처벌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법원 판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법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판사 아닙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전에 어느 대법관 인사청문회 할 때 보니까 버스 기사가 800원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800원을 착복한 게 아니라 동전을 가지고
이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걸로 인해서 이 판사가 해임 정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는 겁니까? 이게 판사는 법조항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까? 법조항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까? 법조항에? 그 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법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가르치는 방향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법의 정신은 이러하나 그래서 법에 무슨 목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정하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목적의 하위법들이 목적의 조항들이 법의 조항들이 그 목적에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판단해서 판단하라고 있는 거죠. 해석하라고. 법 조항의 조항 내용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대에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은 어디에? 헌법 정신에. 헌법 정신은 어디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정신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것. 윤석열이가 일반 국민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윤석열이를 보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 법원의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판사에게 행사 여탈권, 국가의 운명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질서 체계도 헌법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두환 독재 체제가 워낙에 지긋지긋해서 이 독재 체제를 벗어나고 직선제 개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 국가가 다양해지고 하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헌법 체계를 더 조밀하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헌법 체계를 가장 무시하는 세력이 바로 사법부라는 것이 사법 검사와 이 판사 세력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기저에 국가를 혼란에 빠지고 자기들이 툭 던진 돌멩이 하나에 놀라서 기겁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건 아닌지 이런 동화가 있죠. 양치기 소년이 하도 무료해서 하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어서 마을을 향해서 늑대야!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 소년은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검사와 판사 세력, 특히나 법원의 질서를 다시 검사들의 검찰청의 질서를 다시 손봐야 되는, 개혁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힘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